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해석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부족한 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들 한번 쓱 훑어봅시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겠지만 이번 거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표가 더 많이 나와 있죠. 표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상호 판단 스타일 문제들을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건 조금 오타가 있지만 실제 인쇄됐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서 지금 포인트 깨진 것들 빼고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출력되어 있을 거고요. 제 패드에서만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것들만 패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표는 값과 충무를 건축하기 위한 공종의 공법별 공사기간 및 방법별 공사비에 관한 자료다. 이러면서 나와서 공종의 공법별 공사기간 및 항목별 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있죠. 어쨌든 이제 공사기간 및 항목별 공사비에서 기간 비용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공종은 여기 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항목별 공사비는 재료,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A, B, C, D, F, G, H 주고 있고요. 이 조건들을 봤을 때는 세 가지 발종류, 사용 이렇게 다 있고 공사를 할 때는 공종을 모두 포함시켜서 한 종류의 공법만 쓰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로 쳤을 때는 토공사의 세 가지, 토공사의 세 가지가 있고 골조공사의 세 가지가 있고 와공사의 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 18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걸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이득이 생길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고요. 총 공사 기간은 공종별로 적용 공사 기간의 합이고 총 공사비는 공법의 항목별 공사비의 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가 이제 수평적으로 합쳐서 나온다는 거니까 미리 좀 계산해 두시면 좋겠죠? 14, 16, 15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보수 같은 거 비교해가면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들 다 적어주시고 86, 85 그래서 사실 차이가 미묘하게 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을 미묘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근소한 차이 내에서 나오는 거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 조금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총 공사기간은 24개월 미만이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 눈에 봤을 때 평균적으로 잡아서 봤을 때는 여기는 한 3개월, 그리고 이쪽은 한 1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밑에는 한 6.5개월, 이 정도 걸리겠죠. 6개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장 작은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작은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여기 내용을 보시면, 토공사는 2개월이 가장 짧고 골조는 12개월이 가장 짧고 그 다음 마감은 6개월이 가장 짧죠. 그럼 가장 짧은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20개월. 총 공사기간 24개월 미만이니까 최대 23개월까지 가능하죠. 최대 2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골조공사를 F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토공사를 A로 바꿔줬을 때 H까지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골조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조공사 기준일 때는 어느 걸 선택하든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토공사는 A부터 C까지, 와공사는 G부터 H까지 어떤 것들이 선택이 되더라도 23을 넘지 않아요. 자, 이때는 상관이 없고 골조공사를 E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가장 작은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자녀가 1씩 남게 됩니다. 그래서 B를 선택하고 H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B를 선택하고 G를 선택하는 경우, 또 C를 선택하고 G를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만 가능하다. 자, 각각 적어보시면은 금방 나오실 텐데요. E는 14, 그리고 B는 2니까 16이고, H 들어가면 23이죠. G 들어갔을 땐 22, C가 들어갔을 땐 또다시 23이 돼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F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F일 때는 E보다 F가 하나 더 크니까 가장 작은 값을 갖게 해주는 BG가 들어갔을 때만 23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F가 들어갔을 때 CG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원천적 불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F가 들어갔을 때 BG, BH 이것도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애초에 가능한 게 1, 2, 3, 4 중에만 있어요. 1, 2, 3, 4 중에만 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능한 걸 본다. 뭐 F도 안 되겠네요. F도 안 되는 거다. 다음에 그 해설에서 답이 1번으로 적혀 있을 텐데 그 해설지에만 그렇고요. 정답지에는 2번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은 경우의 수만 따져보시면 되겠죠. ADG를 봤을 때 ADG는 각각 얼마예요? 14 그리고 63 그리고 86이에요. 이거 합치면은 150, 149. 그래서 더하면은 163 미만이라 되기 때문에 초과해서 안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작은 값들을 더해서 공사기간에서 비교를 해주면서 경우의 수를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여기 아이고 8번 문제도 굉장히 좀 표가 많고 재밌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모기 발생수라고 되어 있고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게 우리 목표고요. 내용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주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이고 좀 예쁘지 않네요. 주차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주차들을 잘 보시면 15주차부터 해서 나와요. 앞부분 좀 잘려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1주부터 54주까지 있어요. 52주죠. 1년은 1주부터 52주까지 있는데 그중에 앞부분 14주가 사라지고 뒷부분 8주가 사라졌죠. 모기가 그 시기에 안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이 문제 장치상 그럴 수도 있겠죠. 또 2017년과 2018년이 나와 있다는 거에서 연도별 비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쭉 1번 보시면 이거는 뭐 탐색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볼게요. 1번 보시면 1번 선지에서 2018년에 전체 모기 발생수가 가장 많았던 주차는 33주차가 되는데 33주차가 2008년에 보시면 46마리가 나온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보면 좋냐면 눈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좀 보면서 그려주면 돼요. 이거 쭉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다가 뭐 이렇게 할 때 최대가 얼마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대가 얼마였는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7주차까지는 22 최고고요. 그 다음에 29, 뭐 21, 29, 43, 46 이게 더 큰 거 없죠? 더 큰 게 없으니까 맞겠구나 이러고 1번은 일단 맞는 말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2017년에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주. 자, 우리가 봐야 되는 2017년이고요.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가장 많이 발생됐던 주를 봐야 되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게 31주차가 맞습니다. 이때 전체 모기 중에서 50% 미만이냐? 173마리였으니까 62마리면 50% 미만이 맞겠죠? 그리고 2번도 맞는 말이다. 다음 3번에서 표에서 제시된 기간 중 2018년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주차는 12개 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생하는 주를 이렇게 쭉 그어서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15에서 22까지는 몇 주야? 8주지. 15에서 22까지 8주. 그리고 41에서 44까지 4주. 합치면 몇 주죠? 12주다. 이래서 12주구나 하시면 되겠다. 그럼 4번에서 2017년에 발생한 전체 모기는 1,500마리를 넘는다 돼 있는데 솔직히 치사해요. 이거 다 계산해야 될까? 계산해야 될까? 좀 고민 많이 되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계산을 하시기보다 나머지를 먼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 30주차부터 44주차에 발생한 전체 모기 수의 합은 같은 해에 발생한 전체 모기의 총수의 50%를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냥 봐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표시된 주차 이외에는 모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명백히 우리 눈에 있는 15주부터 44주까지만 검토를 하시면 되고
2018년에 전체 무기 수를 놓고 봤을 때 이 거의 얘를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로 생각을 한다면은 기간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구석이 있을 텐데 보면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었잖아요. 이게 최대값이고 쭉 늘어나다가 이쪽에서 정점 찾고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세한 부분들에서 이미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막 보여요. 더 많은 게 보이잖아. 무조건 더 많다고. 전체 무게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오른쪽에 거의 2배 가까이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50% 이상은 충족을 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요거는 눈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1,500마리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보수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부터 3까지. 그다음에 17년도에서 20만 맞춰주고 여기도 50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조금씩 덜 하게 해준다면은 훨씬 더 빠른 값으로 1,500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표가 좀 독특하죠. 밑에 수식도 나와 있는데 수식 같은 것도 잘 보고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제 패드상에서는 뭐 깔끔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는 2010년에서 2012년 남아공, 멕시코, 사우디, 캐나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완차를 따라오고 있고 A에서 D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C죠. A에서 C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라게 다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오타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되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틀렸냐를 가지고 가장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이 교정 교율 같은 거는 뭐 제가 잘 못 보는 스타일이라 이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제 해설할 때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근데 해설할 때는 보통 출력이 넘어간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2010에서 2012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되어 있고요. 한국, 멕시코, A, B,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총 배출량 나누기 인구죠. 그럼 여기서 총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이 나와 있다는 거에서 여기서 일정 부분 인구를 유출을 할 수 있겠다. 자, 인구를 유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인구는 1인당 총 배출량분의 총 배출량.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구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A 나누기 B A 나누기 B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좀 이제 인구가 나온다라는 거죠. 2012년 캐나다의 인구는 사우디 인구보다 많다. 뭐 대충 눈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셔도 얘는 3.x, 얘는 2.x, 얘는 뭐 거의 5.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C, A 순으로 많으니까 B, C, A 순으로 많으니까 B는 사우디는 안 되겠죠. B 사우디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날 뻔해요. 캐나다가 B가 되면 안 되겠죠. 캐나다가 B가 되면 안 된다. 캐나다 인구가 사우디보다 많으니까요. B는 캐나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1년과 2012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자, 전년 대비 증가해야 되는데 1인당이죠. 1인당 증가를 보는데 이렇게 또 나머지는 없죠? B 말고는 없다. 그래서 멕시코, 한국, 사우디 돼 있으니까 B는 사우디겠구나 할 수가 있겠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캐나다 지운 게 크게 의미는 없네요. 그다음에 2012년 인구는 남아공이 한국보다 많다. 한국이 2012년에 어느 정도 되죠? 5.x죠. 5.x. 5.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아공밖에 없겠죠. 여기 이 5.x, 여기도 5.x. 이렇게 비교했을 땐 A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겠다. 남아공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자료로 돼 있고 그냥 내용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냥 가중평균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중평균 어디서 출발하면 좋을까? 다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얘네들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73.5 곱하기 0.4 더하기 60 곱하기 0. 아이고 60이 아니죠.
74 곱하기 0.6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요걸 좀 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차이를 가중평균의 역으로 분배를 해서 더해 주고 빼 주는 방식으로 할 거냐. 요건 이제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종합이 73.8 이다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73.8 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요 대도시의 A 값을 구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중소도시랑 음면부를 더해 줄 건데 이거를 요것도 이제 가중평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이제 2대 1 이죠. 2대 1의 비율이니까 72.8과 75.8 사이의 차이인 3을 2대 1로 의 비율로 서로 1대 2의 비율로겠죠. 나눠 가진다 치면 73.8이 나오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자 여기는 73.8이 나와 버렸어요. 그럼 이 A도 뭐야? 73.8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B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고등학교에 똑같이 주고 하면 되나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밀도를 구하신 다음에 정밀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총합이 73.8 이었지. 그러면 중요도가 50%니까 39.6이 나올 거고 정확도가 20이면 5분의 1 해주면 되니까 네, 9.6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요 괄호 뭐 x라고 할게요. 0.3x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49.2 빼주면은 24.6 나눠주면은 8.2, 82%, 8.2가 아니라 82 이렇게 나오겠죠. 이 윗부분의 정밀도가 82였다. 종합이 82였다라고 한다면 75랑 b가 5대 5라고 했을 때 82가 나올 수 있도록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7 플러스 7에서 89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 상판 스타일의 자료 해석 문제들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데 이게 또 문제를 마냥 어렵게 내는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형 문제 같은 것들에서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전체적으로 퀴즈 스타일의 자료 해석 문제는 출제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A부터 E까지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제일 도와드리기 좋은 부분이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표는 2013년과 2016년 A에서 E의 기업 보고서가 돼 있고 표를 근거로 분류를 할 때 높은 성장 기업과 도약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보고서 보면은 A부터 E까지 있고요. 활동 시작 연월 2012년부터 뭐 2011년까지 여러 가지 1999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게 있고 기업 보고서는 2013년과 2016년에 나와 있다. 그다음에 우리 밑에 조건에 따라서 뭔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기준 연도의 상용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기준 연도의 매출액과 상용 근로자 수가 3년 전보다 모두 각각 70% 이상 증가한 곳을 높은 성장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10명 이상이었던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10명 이하였던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배제를 해야 될 거예요. 상용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곳 어디죠? 10명 미만인 곳 A. A는 절대 높은 성장 기업이 될 수가 없다. A는 절대 높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4번은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용 근로자 수가 70% 이상 증가한 곳. 그냥 70%니까 대충 한 2배 정도 넘어간다 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16년 BCD 다 상용 근로자 수 자체는 네, 70% 이상 증가했죠. 음. 반면 매출액은 어때요? 매출액은 70% 이상 증가했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얘도 아니야. C랑 D만 넣는다는 거죠. 70%라는 거는 2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거고 5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굳이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굳이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고 대충 한 4분의 3 정도 늘어났겠거니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C랑 이 C의 경우에도 21에 36인데
대충 4분의 3 정도 해야지 15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70%보다는 75%에 가까운 거니까 요거는 가능하겠다 보시면 되고 D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E는 높은 성장 기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해 준다. 자, 그다음에 도협 기업은 신생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이다. 그러면 높은 성장 기업이면서 동시에 도약 기업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높은 성장 기업 C면서 도약 기업 D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D 같은 경우는 애초에 2008년에 활동 시작하고 2016년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도약 기업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1번 지워주면 2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저한테 뭐 질문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톡방 같은 데서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법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저도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한 문제 한 문제 검토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꼭 보면 해설을 할 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참 그렇긴 한데, 아이디어들이라도 여러분들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면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끼리 머리 삭히지 말고. 시간 낭비거든요, 사실. 이 문제풀이하는 방식에서 인사이트는 찾는 연습도 좋은데, 그 연습을 할 거면은 지금처럼 2달도 안 남은 시점이 아니라 한 반년 전? 뭐 그럴 때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최대한 저를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 판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